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중동 4차 대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차 대전에서는 6.1 전쟁으로서 이스라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4차 전쟁은 1967년에 3차 중동전에서 6일 만에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이 각각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을 잃어본 이집트와 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의 인정과 항구적인 평화 정책의 이 지역의 비무장 지대를 조건으로 두 지역을 반환하는 것을 비밀리에 제안하였으나 이집트와 시리아 여러 등 아랍8개 국가들은 가데네 골수단 하르툼에서 이런 회의에서 무평화 무인전 무협상 3원칙을 공식화하여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지역을 본격적으로 자국영토로 합병하는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반면에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의 반응과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소련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하였습니다. 이에 양국이 대처한 수에즈 운하 일대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사이에 수년 동안 국지전이 계속됐습니다. 이를 소모전이라고 합니다. 전쟁 아닌 전쟁으로 3년 넘게 이어져온 소모전은 1970년 8월 휴전 협상이 달결되면서 끝을 맺어졌으나 양쪽이 대치는 수에즈 운하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집트는 주요 발전은 수에즈 운하가 폐쇄되면서 경제적 손해가 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소모전으로 겪는 지속적인 출혈에 점점 부담을 받았습니다. 1970년 9월 28일 가말 압델 나세르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뒤를 이어 이집트 대통령절에 오른 사다트는 나세르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정부는 다르게 사방 국가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아랍 국가의 단계를 동화하였습니다. 그때 의회는 국내 조직을 계획하기 위해 시민을 불렀으며 한편으로는 사다트는 시나이 반도의 일괄 반환을 요구한 아시아랑 달리 일단 폐쇄된 수에즈 운하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스라엘에게 수에즈 운하가 20마일 약 32km 뒤로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6마일 이상은 물러날 수 없다고 대응하였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모든 공격 정보를 상당히 잘 은폐하였습니다. 소련에게는 조만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고 암시하긴 했으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는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사다트는 구체적인 공격 계획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려지지 않았고 아사드는 조만간에 이스라엘을 공격의 끝 골란 고원을 탄압하고 1967년 국경선을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했지만 역시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게보는 전쟁의 터지기 직전 이집트의 공격 계획을 알았는데 성공하였으나 사다트와 아사드는 모두 정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디서 그 정보를 얻어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소련 측은 자신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아랍에서 공격에 나서는 것에 매우 기분이 나빴지만 어차피 말린다고 들을 놈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에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정쟁 발발 직전까지 전 세계가 눈치채지 못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소련 측은 자신들이 입산 아랍의 공격 계획이 잘못된 정보였을 가능성이 생겼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전쟁이 더욱 이스라엘을 방심한 이유는 개전일이 유대인에게 큰 명절이지만 이스라엘 신자에게는 가장 신성한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라마단 시기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1973년 라마단은 9월 28일에서 10월 27일까지였습니다. 개전당 이 조건을 수에즈 운하 건너편에 이스라엘군이 건설한 거대한 오래벽과 연구 진지로 구성돼 8월 내부 산 돌파하기 위한 바드르 작전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전에 8,000명이 넘는 특수부대를 이스라엘군 경기가 늦어진 곳으로 도하시켜 이곳의 후방과 이스라엘군이 기동무
끝에 매복시켰습니다. 철저한 공격 준비 사격기 도어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때 이집트 육군 공병은 동독에서 수입한 고성능 소방용 펌프를 동원해 모래벽을 적셔서 문을 버리는 창의적인 전술을 사용해 이스라엘이 돌파하여만 이틀을 걸린다고 장담하던 바를레보산을 단 2시간 만에 돌파해버렸습니다. 모래벽을 하면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전까지 바를레보산은 이집트군이 국경 방어선에 포격을 가는 것에 거의 완벽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심지어 전술에게 폭발력에도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예상까지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군은 이런 바를레보선의 약점을 알아봤고 산안의 미니어처와 같은 모의선까지 거친 후 해당 작전을 실행한 철도 진압을 보였습니다. 바를레보산은 이집트군이 공격에 대비해서 모라비가 그치지 않고 원하의 설비를 뿌린 뒤 불을 질러 도하를 저지하는 화공을 위해 수중에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고 고지대 콘크리트 벙커를 추가 설치하긴 하였습니다. 문제는 하필이면 이날이 염키푸르였기에 해당 전제에 주둔하던 이스라엘군 병력 대부분이 휴가한 상태였습니다. 이 특은 직전 개시 전날 밤 내 잠수보들을 동원해 파이프 라인을 미리 콘크리트로 막아버림으로써 이스라엘군 화공 전폭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고지대 벙커에서 똑같은 높이로 토사를 잡고 그 위에 전차를 올려 콘크리트 벙커를 격파하였습니다. 이 돌파 작전에서 이집트 병력 8만 명 중 전사자는 200명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당시 3만 명 이상 피해를 예상하던 이집트 손해보는 이런 예상 외의 대성공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바를레보산을 방어하던 이스라엘군에는 사상자 1200명과 포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작전의 창의성은 그전에서 병력에 면제되던 대학생들까지 입대시켜가는 군 장병들이 질적 형성을 꾀하던 이 두 분이 훨씬 상담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상천외한 전술은 전 세계 육군 교범 내 전장에서 발휘한 창의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실렸습니다. 이집트 공수부대의 육군 상주부대가 수부대 요새 근처에 신속 전개하여 이스라엘군이 기동 예비대대인 육군 252 기갑사관 A하 기갑 여단들이 진경도를 틀어막고 적기전엔 대전차 방어전을 고사하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반격을 위해 전차 부대를 티베트인 이스라엘군은 이미 잘 준비된 방어 진지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당경이 유일한 위치로 선정한 이집트군 이스라엘군이 전차 부대를 박살냈고 시나이 반대에 전개된 이스라엘 전차의 60% 150여대를 격파하는 성공을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은 1967년 이전에 이집트가 시나이 반대에 부서는 받은 군사 철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마도 이를 거의 철거해서 바를레보산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감히 이집트군에게 긴급히 병력 보충이 필요할 정도로 피해를 입을 리가 없다는 오만함에서 발생했지만 이 조치는 1973년에 재앙적인 며칠 동안 시나이 반도에 전개된 이스라엘 육군에게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조차 이집트 반공군이 지대공 미사일에게 하루 만에 보위돼서 10% 가까운 전투기를 잃었습니다. 참담한 패배를 입었으므로 이전 전쟁을 항상 승리로 이끌어줬던 우성 공군에게도 기대가 힘들어졌습니다. 사실 항공전에서 하루만 10% 손실이면 기록된 수준으로 이런 손실로 치솟던 데는 항공전의 수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를 여러 공군기가 전면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공군은 개선초에 이런 끔찍한 피해를 입자 지상군 전설에 엄청 여기에 빠졌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상군 지원 작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주요 편인 이집트 방공의 보존서는 이제 신형 EK-12 쿠프 시대공 미사일과 23mm 사연장 기관포를 탑재한 실과 대공 기관포 차량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공군이 예초부터 형편없던 지라 방공군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계속 전날 TU-16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AS-5 순항 미사일을 텔아비브에 발사해 레이더 사이트를 파괴하는 등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방공군과 공군은 호크 대공 미사일 등으로 발사된 순항 미사일 25발 중 20발을 여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추가로 이집트 전략도 깼고 그 K-52 루나 탄도 미사일을 이스라엘 타사와 기프가파에 있던 사령부와 전투 비행단에 발사했습니다. 민간인 정착 천도 오발된 탄도 미사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파일은 이스라엘에서 2개 기갑 사단이 더 투입됐지만 이들 역시 이집트군 대전차 미사일의 활약 앞에 혼쭐이 퇴각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기갑 사단이 큰 피해를 입은 이유는 전차보다는 포병 부대의 기원이나 포병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채 단독으로 지진 침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이스라엘의 인군 문제로 인한 포병의 부족, 그리고 3차 중동 전쟁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기갑 부대의 매관력 때문에 팽배한 전차 만능조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군은 이집트군이 침공 기체를 꺾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부정한 병력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격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포병의 대전차 공격 능력 자체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든 이집트군이 더 많은 부대를 투입하였으나 사막을 가로지르기 전에 일단 전체 부대로 기체를 꺾고 부정한 것이 당시 이스라엘 계획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시에 출력했던 이게 동호 기갑 사단은 아예 사단 포병과 포병이 분투해서 한참 이동적인 상태에서 전차 완전히 성공에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이집트군은 소련식의 저희 지금 포병 중심 대전차 방어 진제를 구축하여 이스라엘군을 끌어들였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군이 반격에 맞선 이집트군 이미 전날과 오나 일대의 원래 방어 책임을 맡고 있던 이스라엘군 만들어 소장의 252 기갑 사단 전차 전적의 60%를 대전차 방어전에서 격파할 정도 그 영향력 없이 과시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차에 전달부터 더욱 취약한 상태로 공격에 오는 이스라엘군 2개 사단에 맞서 말 그대로 최고의 선전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군이 방기하고 이집트군이 진격을 멈추고 방어선을 구축하게 만드는 효과는 그도 결국 이집트군이 침공 기세를 끊는다는 정치 목적 자체는 달성하였습니다. 대신 만약 이집트가 작심하고 제대로 밀어붙였다면 맞서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시라고는 서른시 교리에 시정한 나머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탄약도 연료도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열왕항 강가에서 100m 정도의 지금까지 접근한 부대가 제대는 원래 목표한 직전선까지 전진하면 상황을 재평가하고 다음 직전을 준비하는 계획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 자신의 작전 지역을 넘어서 요르단강을 도하여 이스라엘 영내로 진거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사실 시라로서 승리 경험이 없다 보니 이것이 실제로 진격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이스라엘 측의 유인 작전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멋대로 행동하다가 최상층 지부에게 찍혀서 정당할 위험도 있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이에 시간을 끌지 않고 요르단 강을 넘어 진격했다면 이스라엘군이 동원 사단이 오기 전에 전쟁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하게 변하자 다급해진 이스라엘군은 일단 가장 가까운 시리아군부터 몰아내기로 하였습니다. 당장 이집트 방면은 시나이 반도 연타로 내지면서 시간을 볼 수 있었으나 시리아 방면으로 곤란권이 더 바닥하면 바로 이스라엘 심장부가 시리아군의 공격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뻥 뚫린 시나이 반도와 달리 요르단강과 갈릴리 호수에 의해 접근도가 제한되는 곤란공원의 경우 동원이 완료된다고 해도 보트나 야코브 다리나 야코브 다리나 아리크 다리 같은 지역에 가량이 탈취당하면 반격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용 병력 대부분으로 곤란골에서 쏟아붓는 도박을 하였습니다. 핵심은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막 위동을 개시한 우사 팔레르 146기갑사단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 남측에서 발진해 시력을 공격선 좌측 방향으로 강타하기만 한다면 공원은 곤란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습니다. 엄청난 대결을 치르면서 동호 기갑사단이 곤란공원으로 뒤집을 시간을 본 것은 현역 부대들이었습니다. 전쟁 직전에 시나이 반도에서 이도의 곤란공원 방어선 폭탄을 담당하는 이스라엘군 7기가 여단, 그 중에서 아비 그들을 가할라나 중령이 있고는 77천자 대단은 1대 15의 수적 열세에 하여서 몰려드는 시리아군 기갑부대를 혈전 끝에 격퇴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시리아군이 제1대 1제대 보병사들은 물론 기갑사들을 고하고 수비대 전차 여단까지 동원해 최후의 공세를 시작한 10월 9일 찾아왔습니다. 7기갑 여단이 압도적으로 우시한 시리아군의 공격을 저지하면 노출된 개활지를 통과해야 대마가 어느 게 사격대를 점령하는 그 말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중대 비말을 접어든 여단의 전차들은 카할란지 중령의 전차가 앞장섰는데도 뒤따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날 동안 밤도 없는 격전에 지치고 수많은 전우들을 밀는 탓에 사기가 흔들렸습니다. 겨우 이 19일의 나로 여단 내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는 유일한 대대장이 된 칼라니 형령 부대가 무너지기 직전 임을 직감하고 바로 우리 바로 앞에서 진지를 오르는 시리아군의 연기를 봐라. 우리가 저들보다 무시해 간 것, 우리는 저들보다 겁쟁이가 아니다. 앞으로 나와 함께 방어선을 고쳐가자. 전쟁이라고 독려하였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진하는 데다가 탄자마자 고갈된 7기갑 여단의 마지막 한 점 남은 전차병들은 겁쟁이라는 우체적인 단어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때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소대장이 조중세계 앞으로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 전차들이 갈라니와 뒤를 맞춰 틀려나갔습니다. 시리아군 전차 부대가 사격대를 닥치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진지를 점령한 여단은 사탑부대 전차 60대, 70대를 개포하면서 시리아군의 마지막 공세를 저지해냈습니다. 이날 전투가 끝나고 여단에 남은 가용 전차는 겨우 7대였습니다. 7기겸 여단에 사사단 부스테르 능선과 헤르모니트 능선 사이로 향하는 골짜기에는 시리아군 전차 수박대가 파괴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후일고에서 애고에서 그 청홍 관계에서 예리한 지명이 붙었습니다. 바로 눈물이 계도이라고 합니다. 방어 책임 부대인 제188기갑 연대 여단이 사실상 전면하면서 거대한 도포하고 뚫려버린 곤란공원 남부에서 자발적으로 달려온 비번 장병들과 동원 내부군 전차들이 영웅적인 전투를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제피카 그린 골드 중에는 3대2 전차로 188여단이 달려와 전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차 세대는 전부 격파되었습니다. 188 여단장, 부여 여단장 격전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중위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렇던 전차탄 한 대로 들러 텐라인 도로를 따라 집권한 시력은 전차 수십 대가 함시의 야간 전투를 하였으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중위는 끝까지 살아남은 것은 물론 혼란고원 내 이스라엘 최대의 거점인 다파코 기지로 향하는 시력은 4개 전체 여단을 하룻밤동안에 막아내어 더운 예방의 방객의 발파를 마련을 했습니다. 전후 칼한이 준정하지 지비가 중일은 이스라엘 최고 모호 훈장, 용맹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 중동 4차 전쟁의 격전을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